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아침 6시 34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한글날인데요. 한글날 하면 다 아실 겁니다. 조선 4대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시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거죠. 그리고 반포는 그로부터 3년 후인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했는데요. 반포가 늦어진 이유는 사대부들, 즉 양반들이 한글을 좀 경시하고 중국의 한자를 계속 사용해야 된다, 일종의 사대주의 문화에 젖어 있어서 반발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그러한 사대부들에 대한 설득 작업 등을 통해서 결국 3년 후인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를 하셨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글날을 맞이해서 어제 뉴스에 보도됐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독서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문해력이라고 하면 글올 문자 해석할 해자, 풀 해자죠. 그 다음에 힘력자, 문해력인데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독서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제 소개된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TV에 소개가 됐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고지식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고지식하다의 원뜻은 융통성이 없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식이 높다, 높을 고자 지식 해가지고 지식이 높다, 뭐 이런 뜻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사흘이라는 게 3일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나흘은 4일이고요. 그런데 사흘의 의미를 3일이 아니라 4일로 알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상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일이라는 표현 자주 쓰죠. 금일은 보통 오늘을 칭하는 거고 명일은 내일을 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일의 뜻에 대해서도 금요일, 요즘 워낙 약어를, 초등학생들은 축약된 언어를, 즉 신조어 말을 짧게 표현하는 그런 언어에 익숙해서 그런지 금일의 원뜻은 오늘이란 뜻인데 그것을 금요일로 잘못 알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또 상당했고요. 그 다음에 심심한 사과, 보통 뭐 정치인들이나 여타 사람들이 심심한 사과를 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관용적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 심심하다의 원뜻은 마음 표현의 정도가 깊고 간절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자어인데요. 마음 표현의 정도가 깊고 간절하다, 이런 의미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꼭 초등학생만 그럴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심심한 사과에 대해서 심심하다 이 뜻을, 왜 사과를 하는데 진정성 있게 하지 않고 심심하다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태도로 사과를 하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 뭐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예시가 어제 연합뉴스 TV에 소개되면서 그러한 문해력,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좀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서가 중요한데
요즘 청소년들은 독서보다는 인터넷 문화에 몰입이 되다 보니까 짧은 글들만 주로 접하게 돼서 깊이 있는 글들을 접할 기회가 부족해져서 문해력이 부족하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세계화의 경쟁력에서 문해력이 부족하면 경쟁력도 떨어진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보도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해력 부족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서가 중요한데요. 독서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독서에 관한 위인들의 명언을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성내천 하류와 한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근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저를 좀 촬영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습니다. 저 멀리 서울 아산병원이 보이고요. 자, 여기 코스모스가 보이실 겁니다. 저를 촬영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문해력 부족 극복을 위해서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위인들의 독서의 중요성에 관한 명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S의 창업자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다.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내가 독서하는 습관을 가졌다라는 것이다 라고 빌 게이츠가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 당신이 자주 가는 곳, 당신이 현재 읽고 있는 책이 당신을 말해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당신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이 독서 외의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시오. 그러나 인류가 출현한 이후 발견된 방법 중에 독서 외의 방법은 없다. 즉 당신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은 독서가 최고의 방법이다. 뭐 그런 취지로 워런 버핏이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과거의 위대한 훌륭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데카르트가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말청초,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에 대유학자 고연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만권서 행만리로, 만권의 책을 읽고 말리기를 여행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직접 체험인 여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여행이라는 게 좋지만은 경제적, 시간적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그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의 보완책으로 간접 체험인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독만권서 행만리로, 만권의 책을 읽고 말리기를 여행해라 라고 명말청초의 대유학자 고연무가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위인들이 독서를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10월 9일 한글날인데요.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 독서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책 한 권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력한 신문에서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독서량도 많지 않으면서 노벨 문학상이 한국에서 배출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독서부터 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미국의 유명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서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정도는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시중은행에 근무할 때부터 지덕체 함양을 위해서 독서 대장정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라톤도 열심히 했었는데요. 마라톤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2년 10월 9일까지 20년 7개월 반 동안 42.19km를 8회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 동안 책을 835권을 읽었습니다. 연평균 100권 정도 읽었는데요. 그러한 독서량을 기반으로 3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다음에 2년 반 전에 인문학 서적 3권을 출판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고요. 두 번째가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고요. 세 번째가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입니다. 이상 3권의 인문학 서적을 2년 반 전에 출판을 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9년 동안 인문학 서적 835권을 독파한 그러한 게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독서, 수많은 독서 중에 제가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친다면 저는 조정래 작가님의 태백산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래 작가님께서는 2년 전에 등단 50주년을 기념해서 홀로 쓰고 함께 살다 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제목이 왜 홀로 쓰고 함께 살다 하냐면 작가는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인 거죠. 그래서 홀로서 작가가 홀로 50년 동안 써왔다 이런 의미고요. 그걸 수많은 독자들이 그걸 읽어주니까 함께 산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홀로 쓰고 함께 살다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지금부터 2년 전에 등단 50주년 기념으로 출판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의 에세이가 출판될 때 그 에세이의 컨셉은 뭐냐면 그동안 조정래 작가님을 사랑해 주신 독자들로부터 질문을 공모를 했습니다. 조정래 작가님의 작가 생활 50년에 관하여 수많은 독자들이 애독자들이 계셨을 텐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독자와의 대화라는 컨셉입니다. 독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공모를 할 때 제가 응모를 해서 질문이 당첨됐습니다. 2가지 질문이었는데요. 왜 작가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조명을 하시냐. 주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즉 태백산맥, 한강, 아리랑 뭐 이런 것에 관하여 주로 쓰셨었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조명하시냐. 또 그 50년 동안 그 수많은 작품을 쓰신 원동력이 뭐냐 라는 질문, 이상 2가지 질문을 드렸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책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100페이지 정도 그 위치에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9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책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위대한 작가께서 그러게 저의 질문에 대해서 9페이지에 걸쳐서 답변을 해 주셔서 엄청난 영광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저의 카톡에 프로필 사진으로도 그 책에 해당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9개 페이지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그분의
등단 50주년 기념으로 제 질문이 채택돼서 그분께서 그 홀로 쓰고 함께 살다 라는 그 책의 첫 번째 내지 안쪽 페이지에다가 박종필님, 조정래 이렇게 친필로 사인을 해 주셨었고요.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편백나무로 만든 독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편백나무로 만든 독서대도 보내주셨는데 그 독서대에 그분의 글들이 중요한 글이 친필로 새겨져 있는 독서대였습니다. 저로서는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2년 전입니다.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작가 조정래 작가님의 그 책들 중에서 제가 태백산맥 10권짜리 그걸 최고의 작품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독서 대장정 한 900권 정도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조정래 작가님의 태백산맥이 가장 가슴 깊이 울림이 강했던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백산맥 관련해서는 전남 보성 벌교에 태백산맥 문학관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전국에 수많은 작가님들의 문학관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문학관이 태백산맥 문학관이고, 다른 문학관들은 대부분 적자 운영을 하는데 태백산맥 문학관은 유일하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표현은 유일하게 흑자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전남 보성 벌교에는 태백산맥 문학관이 있고, 전북 김제 만경평야 들녘에는 아리랑 문학관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태백산맥 문학관에 가면 그 한쪽 코너에 조정래 작가님의 태백산맥 10권을 필사본이죠. 베껴 쓰는 거. 얼마나 책을 좋아하면 독자들이 그 조정래 작가님의 태백산맥 10권짜리를 베껴 쓰는 겁니다. 필사본이 한 50여 분 정도의 필사본이 전시되어 있는 코너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태백산맥을 좋아하는 독자층들이 두텁다,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태백산맥은 아시다시피 1945년 해방 후에 1948년에 여순사건, 그 당시부터 1953년 한국전쟁 종전 직후까지 6.25 한국전쟁 전후에 우리나라의 이념 대립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중도주의자, 다양한 사람들의 그 이념, 또 그들의 삶, 그 당시 시대의 현실, 빨치산, 지리산으로 무장투쟁을 하는 빨치산, 다양한 그 당시에 격동의 근현대사가 다뤄진 게 바로 태백산맥인데요. 그 당시 1980년대에 그게 출판될 때 전두환 군사정권의 철권 통치하에서 공산주의 또 빨치산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됐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그려주는 그러한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기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작품이 태백산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 또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 후보감 1위가 누구냐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우리 위대한 작가 조정래 작가님께서 대한민국의 노벨 문학상 후보감 랭킹 1위에 오르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 동안 835권의 책을 독파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조정래 작가님의 태백산맥입니다. 그리고 또 한강이라는 작품도 10권짜리가 있는데요. 그것도 조정래 작가님의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1970년대 유신 독재 하에서 산업화 시대에 유신 독재가 펼쳐지는 그러한 시대 상황을 그린 게 한강입니다. 한강에 기적할 때 한강이죠. 산업화라는 이유로 독재가 판치던 그러한 시대 상황을 그린 게 한강이고요. 그 다음에 아리랑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민족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간도지방, 만주지방이죠. 간도지방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그 한맺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상황을 그린 게 바로 아리랑 12권짜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정글만리라고 있었습니다. 정글만리. 중국의 현대사를 그린 게 정글만리인데요. 정글만리 3권짜리인가 4권짜리 그 작품도 대단한 작품입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태백산맥, 한강, 아리랑, 정글만리 이 시리즈들은 전부 다 100만 부 이상씩 팔렸습니다. 그래서 태백산맥이든 아리랑이든 한강이든 정글만리든 다 각각 100만 부 이상이 팔려서 다 밀리언셀러가 됐는데요. 우리 시대의 정말 위대한 작가 조정래 작가님이십니다. 자, 이제 천호역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천호역에 도착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지금 독서의 계절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사색의 계절 가을, 결실의 계절 가을, 운동의 계절 가을이기도 한데요.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자주 한국금융연수원에 출강을 할 때 정독도서관 앞을 통과를 하는데요. 정독도서관은 1900년에, 지금부터 122년 전인 1900년에 정독도서관은 지금부터 122년 전인 1900년에 고종 황제께서 칙령을 통해서 건립했던 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관립중등학교 경기고등학교입니다. 경기고등학교가 1900년에 건립이 되고 1976년에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그 경기고등학교 자리가 지금은 정독도서관입니다. 그 정독도서관에 이런 그 멋진 글이 적혀 있죠.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긴 한데요. 책 속에 길이 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반대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책 속에 길이 있다. 책은 정말 무궁무진한 지식의 보고이자 지혜의 보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하우가 지혜지 않습니까? 지혜의 보고이자 지식의 보고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가을에 독서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9일 한글날 일요일입니다. 아침 7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도 책 한 권을 읽으시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차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